회원님들을 위해서 35,000명 우리 회원님 오늘부로 35,008명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병원에 실려가기 딱 좋은 날씨라서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35,000명의 회원님이 함께하는 빌라정보통 최용신 멘토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아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 부평구 내에서 초역세권의 그 매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희소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분이 많은 테라스 구조에 대해서 리뷰를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글이 아닌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여기는 7층 건물의 7층이고요. 테라스 구조는 대부분 꼭대기층에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저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실이 일반 그 3룸 치고는 뭐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좁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생활에 이제 편리함을 더하죠. 이제 웬만한 신축 빌라에는 다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 웬만한 데는 없는 반대로 신발 소독기가 있는데요. 뭐 여름철이나 아주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 신발 소독기가 있는 신축 빌라는 상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문은 그레이톤의 그 망임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삼연동 슬라이드식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죠. 여닫이 문은 공간 활용에 문제가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연동 슬라이드식이 요즘은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정면에 보이는 공간이 주방이에요.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을 좀 잘한 주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죠. 아일랜드 식탁. 보통은 아일랜드 식탁이 주방 그 상판이랑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주방 상판보다 품을 좀 더 낮춰서 일반 의자에 앉아도 식탁 대용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시공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일자형으로 시공한 것보다 이렇게 낮추는 것이 이제 단가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시공에. 여기 보시면 이제 터치형 후드가 달려 있고요. 세련됐죠? 그 지금은 없지만 아직 이제 분양이 안 돼서요. 누가 뭐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아직 설치는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렌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덕션 전기 렌지가 이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주부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스렌지가 아닌 하이브리드 렌지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주방창, 장점이죠. 요즘 신축 빌라에서 주방에 창이 없는 경우가 창이 있는 경우보다 드물어요. 대부분은 가끔은 좀 그래요. 주방에 창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데 층당 3세대, 4세대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주방에 창을 둘 수가 없어요. 구조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창이 있다는 것조차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집을 보실 때 설거지 하시면서 시원하게 이제 바람도 맞으시고 답답하지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가 이제 2대가 확보되어 있어요. 길이는 같아요. 그 대신 용량이 커질수록 앞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용량이 클수록 주방에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더 튀어나오느냐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고, 이 길이는 2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원래 좀 발음이 이렇게까지 안 좋으진 않은데요. 더위를 조금 먹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거실이랑 아니죠. 주방이랑 거실이 분리가 된 타입이에요. 주부님들 요즘 인기가 많죠.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이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자, 보시죠. 이쪽을 한번 먼저 볼까요? 짠! 드물죠? 알파룸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인데요. 열어보면 이렇게 팬트리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팬트리장은 구경하는 집에만 꾸며놨다가 나중에 DP용이라서 나중에 빼는데요. 우리 이 십정동 신축 빌라는 팬트리장을 기본 옵션으로 드립니다. 꾸며놨어요. 옷이라든지 뭐 용도, 뭐 이런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을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장점. 원하시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매물은 또 많지가 않죠. 이 공간이 저는 너무 좋아요. 팬트리장 포함 기본이라는 얘기죠. 이쪽에 보시면 공간이 크지는 않은데 짠,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공간에도 이제 팬트리 시스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계절마다 사용하시는 계절용품 있죠. 여름에는 선풍기, 뭐 겨울에는 온풍기, 아니면 뭐 애기들 무슨 간이 욕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그런 용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청소기, 진공청소기를 비롯해서요. 그런 용품을 이러한 다용도실이 없으면 어딘가에는 눈에 띄는 곳에 둬야 돼요. 주부님들이 아주 싫어하시죠.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그럼 눈에 조금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사우나의 온도탕 기분입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요즘 트렌드는 방의 사이즈가 아니라 거실의 사이즈죠. 거실 생활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실이 넓어요.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일로 조금 고급스럽게 시공을 했고요. 좀 깔끔하죠. 벽지보다는 때가 타지 않아서 수명이 길다고 보셔야 돼요. 이쪽이 소파 자리인데요. 소파 자리 한번 제가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자, 최신식 손이 떨리네요. 보면 3m 6cm가 나와요. 3m 6cm. 4인 소파를 두면은 공간이 남고요. 6인 소파까지도 둘 수 있는데요. 뭐 소파 자리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트홀 공간은 소파 자리보다 약 1m 정도 더 깁니다. 꾸미기가 좋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을 둔다고 하면 자리가 이쪽이 조금 날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빼고는 소파 자리와 아트홀 공간이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은 가장 일반적인 자재인 강화마루로 시공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판을 빼고, 요즘은 이제 장판을 뭐 하는 빌라를 저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없죠. 대부분이 이제 강화마루를 가장 조금 많이 쓰는 편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자재면에서 폴리싱 타일이나 아니면 강마루보다 자재가 저렴하면서 시공이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바닥 자재든 어떤 자재든지 간에 고급 자재가 이용됨으로써 분양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시 같은 경우에 22mm 페어 유리, 공기층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두꺼운 페어 유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진이신가요? 그분이 선전하는 영림 샤시입니다. 자, 메이커 샤시가 들어갔고요. 메이커라고 해서 뭐 LG 지인이나 KCC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열어보면 자,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 나옵니다. 자, 햇빛이 있어서 제가 지금 나가기 싫은데요. 회원님들을 위해서 35,000명 우리 회원님 오늘부로 35,008명 됐습니다. 지금 이 향이 남향이에요. 남향. 아주 그냥 햇빛이 뜨겁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좋고요.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만월산이 보이고요. 이쪽 방면에도 산이 보이고 주변에 막힘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원목으로 만든 테이블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뭐 일반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빨간 색깔의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닥은 일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간에 방부목을 깔면 인테리어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바닥도 방부목으로 깔고요. 지금 보시면 일반 페인트로 마감이 되는 이런 벽돌 있잖아요. 이 벽,
난간, 아기가 있으면 조금 걱정이 되죠. 이런 부분도 방부목으로 또 세로로 다시 보완해서 조금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거랑 완전 또 다른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은 있고요. 바베큐 그릴이나 이런 거를 좀 사다 놓으시고, 애기들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가을철이나 이럴 때는 캠핑 온 기분으로 뭐 텐트를 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이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 집이 아닌, 대신 펜스는 꼭 해야겠죠. 그리고 점프력이 좋은 개 말고 좀 작은 개, 여기 넘을 수 없는 게, 여기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반려견이 있다고 하면 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병원에 실려가기 딱 좋은 날씨라서 안 되고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테라스 물건을, 테라스 매물을 소개시켜 주세요 하지만 대부분 테라스라고 소개하는 집을 가보면 폭이 이거의 3분의 1이에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뭐 써먹을 수는 있는데, 이 테라스, 이 외부 베란다 원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원하시는 사이즈는 그런 사이즈 아니잖아요. 좋네요. 저도 이 집이 사고 싶네요. 자, 더우니까 제가 일단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외부 베란다가 있는 구조는 대부분 꼭대기층에 나오는데요, 내부 공간에 발코니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저는 안쪽에 중간방 안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소개를 시켜 드렸잖아요. 여기는 발코니가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아주 장점이에요. 근데 웬만한 테라스가 있는 집은 보일러가 바깥에 달려 있습니다. 내부에 발코니가 없어요. 그거를 꼭 어디든 뭐 문의를 하실 때 이 집 괜찮은데 테라스가 좋아, 전화 걸어서 이제 문의를 할 때는 내부에 발코니가 따로 있는지, 보일러가 내부에 있는지, 보일러가 바깥에 있는지 아주 중요한 점 물어보셔야 돼요. 보일러가 바깥에 있다는 건 더불어서 세탁기도 바깥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불법적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아야 되겠죠. 비를 안 맞으려면. 또 동파나, 겨울엔 특히 이제 동파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깥에 보일러가 있고 세탁기가 있는 공간은 대부분이 본인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신고라든지 아니면 항공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매수하는 사람이 다 고스란히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면에서 테라스 구조를 찾으면 이 집은 내부에 발코니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안방 들어가 볼까요? 널찍합니다. 안방을 보실 때의 팁이 있어요. 안방을 보실 때는 침대자리와 장롱자리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거를 보시는 게 팁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롱자리가 충분히 나오고요, 이쪽에 이제 침대자리가 나옵니다. 장롱자리를 한번 볼게요. 3,468, 11자가 약간 넘어요. 12자가 약간 안 되는데요. 침대자리 충분히 나오고요. 안방도 서양으로 되어 있어요. 안방에도 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해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 대신 뭐 주부님 또는 아버님 아침잠 잘 때 서양이라서 해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우, 바람이 여긴 좀 시원합니다. 이게 막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원해요. 자,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안방 욕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공간 활용을 조금 했어요. 그리 크진 않습니다. 화장대, 거울하고 화장대가 시공이 기본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남편들이 놀라지 않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화장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지금 안방을 보면 특이하게 유리문으로 돼 있어요. 공간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세면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볼일을 보실 때 그렇게 비좁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안방에는 창이 없네요. 안방에 이제 그 창이 없다고 해서 단점은 아니에요. 그 있으면 장점인 건 맞아요. 없으면 단점.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고요. 있으면 장점인데 없으면 단점 아닙니다. 왜? 환풍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하루 종일 틀어 놓으셔도 이 모터 그 전력 소비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 놓으셔도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방 사이즈가 여기가 중간방 되는 것 같아요. 중간방을 먼저 볼게요. 잠깐 카메라 채광을 좀 봐주시겠어요? 채광이 좋죠? 지금 시간이 약 3시입니다. 오후 3시. 해가 이만큼 잘 들어온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서양 쪽으로 치웠다고 보시면 돼요. 서양인데요. 서양으로 막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채광이 좋아요. 채광이 좋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 방 안에는 발코니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요. 자, 빨래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죠. 발코니, 내부 발코니. 보일러는 나비앙 콘덴신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은 세탁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한 대를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비좁지는 않습니다. 아주 통베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은 된다. 그 정도 사이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천장을 잠깐 보시면요. 빨래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줄을 당겨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전자동 걸고 건조까지 되는 거예요. 조금 요거는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기본 옵션으로 이게 장착이 돼 있어요. 아버님들 빨래 넣으실 때 편리하겠죠? 요즘은 뭐 엄마들이 빨래 넣지는 않잖아요. 자, 작은 방 볼게요. 아까 그 중간방이 저쪽 방향으로 서양이었잖아요. 당연히 이쪽은 북향이죠. 북향이지만 불을 꺼볼게요. 어둡지가 않아요. 간혹 우리 회원님들 북향이면 무조건 어두침침하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뚫린 북향이 막힌 남향보다 훨씬 환합니다. 북향이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처럼 요즘 날씨가 아주 너무 더워가지고 다들 힘드실 텐데 이런 날씨에는 북향집이 더 좋아요. 사실 더 시원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시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둡거나 하진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방인데요. 제일 작은 방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볼게요. 이쪽에 이제 뭐 침대를 두거나 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 2496 한 약 2m 50cm 정도 남 충분히 침대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침대 놓고 뭐 자녀방을 꾸민다고 하면 이쪽에 이제 책상을 두거나 아니면 장롱을 두면 꾸미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적당한 사이즈고요. 아까 재진 않았지만 이쪽 방의 사이즈도 좀 잴게요. 아까 작은 방이 2m 50이었고요. 2m 58, 8cm 정도 더 크네요. 작은 방, 중간 방 구별하기가 조금 육안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메인 욕실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욕실에 요즘 트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미로 욕실장이 요즘은 좀 대세예요. 왜냐면 거울 달고 따로 장 달고 하면 조금 공간 활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다리 세면대가 인기가 많은데요. 긴다리 세면대보다는 바닥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다리 세면대가 인기가 많아요. 미끄럼 방지 타일은 요즘 기본으로 다들 이제 시공이 들어가고요. 요 젠다이 선반, 이 젠다이 선반이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 차이는 욕실 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이 없는
욕실은 아무래도 샴푸라든 자주 사용하는 욕실용품 있잖아요. 우리 샴푸, 뭐 비누, 린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진열을 해놓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젠다이 사만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놓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붙이는 거 있죠, 요즘. 그거 시간이 지나면 욕실은 떨어져요. 이 선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해바라기 샤워기, 요즘 해바라기 샤워기가 없는 경우가 드물죠. 코너 선반. 샤워하기 편하게, 공간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샤워하는데 아주 뭐 이렇게 비좁거나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적당한 욕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십정동 신축 빌라 테라스 타입의 구조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된 구조, 그리고 외부의 테라스, 아주 널찍한 사용하기 좋은, 쓰임새 좋은 테라스가 있으면서 안쪽으로 우리 발코니가 따로 있다는 점, 아주 장점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팬트리장이 들어가 있는 다용도실, 알파룸이 있어서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다는 부분, 아니면 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애기나 우리 남편들 말 안 들을 때 반성의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조하고 특징 조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 회원님들이 보기에 글을 읽는 것보다 어떻게 전달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35,000명이 넘는 회원님이 믿어주시는 우리 빌라정보통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시발점으로 제가 처음으로 오늘 촬영을 해봤고요. 회원님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잘생기고 멋진 우리 멘토 메이트님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또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유머러스한 멘트를 집어넣어 가면서 그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정동 신축 빌라 그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영식 멘토였습니다.